혁명과 혁명의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고 그다음에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이 넘는 2050 클럽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태리에다가 우리가 7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소득이 3만 불을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3050 클럽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고 국민 소득이 300배가 되는 그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성공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 교수는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 동경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21세기를 주도할 나라가 어디일 것이냐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일본 학생들이 일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폴 케네디 교수가 네버 재팬 아마 그러면 중국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폴 케네디 교수가 네버 차이나 그리고 하는 말이 21세기를 주도하는 내일이 코리아일 것이다. 한국이 그만큼 이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웃들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이 그만큼 잘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보통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경제력이 센 나라 그리고 국방력이 강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하건데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냐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룰이라는 거 있죠. 룰. 그 룰을 만들고 표준을 정립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나라가 약소국이고 후진국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그런 특징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표준을 어느 나라가 먼저 선도하고 만들어가느냐. 우리 한의학만 하더라도 한중일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제일 중요한 혈점이냐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이 지금 열심히 해서 표준을 선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그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룰, 선진 기술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선점해가는 그리고 표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에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점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다시 되돌아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기초기술 기준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건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적 선도기업이 우리가 몇 개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과 우리가 얼마나 대등하게 아니면 우리가 앞서서 같이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지점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게 이 말씀만 갖고서는 사실 잘 충분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산업사회에서의 일터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것이 그 나라 복지 정책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데 산업의 현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화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형화되고 개별화되고 아주 다양화되는 이런 환경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 맞는 복지 체계가 새로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 준비를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문점이고 문제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것인데 여기 좀 멀어서 안 볼 수 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16년도, 2016년도죠. 제가 뿌옇게 남아서 2016년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를 주도하고 그런 기업들, 마켓 캐퍼빌리티를 얘기하는 거 제가 보여주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이 기업들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 5개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세계에서 1, 2, 3, 4, 5위 빅5인데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부 다 IT 기업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니라 지금 IT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복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계 마켓 쉐어의 1위를 빅5를 다 점유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정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성격으로 보면 과거에는